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심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심살은 중간에 이제 마음심자고 뚫을 천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음을 뚫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심자는 이제 중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을 뚫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이 일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 풍수 현상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 지하철이 건물 아래로 지나갈 때 그때를 또 천심살이라고도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천심살을 말씀드렸을 때 이걸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후문과 그 다음에 거실 앞쪽 문, 이 문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도 뭐 천심살로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풍수 지관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용어상의 혼란이 좀 올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현기상의 내용에 충실하게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심살의 첫 번째 개념이 건물 아래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지저 천심살이라고 합니다. 지저. 땅속이란 얘기죠. 땅 아래, 땅 속에 지하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뭐 고속도로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뭐 일반 차량이 지나가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구별을 할 수는 있겠으나, 수시로 오고 가는 차량이 존재한다면 또는 어떤 물건이 오고 간다면 이러한 것은 이제 지저 전심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 지을 때 그 1층을 피로티로 만들어 놓고 그 후면 주차장을 가려고 할 때 전면에서 그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티 바로 위에 2층, 3층, 1층은 이제 피로티 구조니까 건물이 없겠죠. 2층부터 이쪽으로 이제 2층, 3층 올라가면서 이제 건물이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것도 천심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면 천심살이라고 해서 천심살이지만 이렇게 종류를 구별해서 지저냐 아니면 지면상에 형성되어 있는 천심살이냐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런 것은 크기나 대소가 영향을 미치겠죠. 크기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접성 뭐 이런 것도, 원근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한번 언급하겠는데요. 우선은 바이드에 언급되어 있는 그 천심살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있으면 그 지하 부분에 그 1층 지면이죠. 1층 지면이 뚫려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지면 선심살이라고 해서 천심살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 뭐 전봇대가 있어도 이제 이렇게 대문하고 마주볼 경우에 천심살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천심살의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중심을 뚫는 구조냐 아니냐, 뭐 창으로 뚫듯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과 문이 마주보고 있을 때도 풍류, 바람의 기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살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건물들 보시면은 건물 하단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바람이 소통하고 있죠.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차량의 이 속이나 이게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또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도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자, 문과 문이, 대문과 창문이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도 천심살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옆에는 그 겸도살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겸도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가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도심 공간이 좁죠. 좁다 보니까 도로 옆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런 겸도살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고가 육교 이런 것 등이 이제 그런 그 창살처럼 창이나 나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형리상의 문제점, 형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최근에는 이제 고가도로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것일수록 또는 고가도로가 크면 클수록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지하에 지하철이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지하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중앙을 지날 수도 있고요. 그 옆면을 살짝 비껴갈 수도 있는데 이 지면과 이 아파트와 지면 지하의 심도, 거리가 이제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영향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거리가 짧을수록 그 진동으로 인한 여파,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은 이 집안에 흐르는 기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는 뭐 용맥을 강조한다면 기맥의 흐름을 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수상의 기장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지하철로 인해서 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 파장에 영향을 받아서 집안의 기장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한 후가가 있습니다. 후가. 그래서 뭐 지하철의 크기라든지 근접, 그 다음에 어느 방향에서 와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노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에서 봤을 때 그러한 노선의 차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의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 등을 구별해 보시면 기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온근 대소는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접할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류의 작용은 얼마나 그 길이가 긴가에 따라서도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 등을 다 참조해야 되고요. 방위상의 영향력도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심사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고 그 영향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살기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 보시면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전심살입니다. 기류작용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지면의 전심살이고요. 아까 지하철은 저의 전심살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전심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심살은 외부에서도 볼 수가 있고 집안 내부에서도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기류의 작용 또는 풍력의 작용, 이것도 천심살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원인체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건 이제 천심살의 개념의 근거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에 너무 국한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냐, 어떠한 크기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외우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러한 천심살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될 걸로 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집안의 운기가 불안정하고 재운에도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심하면 이제 신체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요. 또 피를 보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혈광지제라고 그래서 혈광의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 극히 나빠지거나 또는 사고수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전심살은 이제 그 영향력의 크기 정도는 분명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구조 크기
이런 것 등이 또 근접성, 원근 뭐 이런 것 등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력의 총체적 영향력의 정도를 판단해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가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건강에 불리하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기장을 안정화시키는 물건 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차선책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력이 심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영향력의 정도를 판단해 보시고 영향력이 심하면 이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사할 수가 없다면 자선책으로 이런 뭐 좋은 방향의 호로병이라든지 기장을 정화시켜 주거나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을 개방을 해서 설치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력의 방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물건의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 등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또는 뭐 기력이 센 기장을 강화시켜주는 오제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천심살이 영향을 그 해당 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 등을 좀 판단해 보시고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그 한남동 관저 옆으로 지금 지하철도가 지나간다고 하죠. GTX가 노선이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을 또 판단할 때도 깊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는 방향, 위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었네요. 이 건물이 지하철이 가까운데 건물이 층수가 낮을수록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원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천심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즘에 한남동 관저 문제로 풍수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천심살의 영향력의 정도는 미미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심하면 사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거나 큰 사고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훌륭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보완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요. 자, 오늘은 천심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